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리랑카와 멕시코와 볼리비아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뭐 신이 버린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보육원, 학교, 병원 등을 지어주고 또 기숙사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인트리 한영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주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3번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태어나시니까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집안 상황이 쉽지 않아서 어려웠었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홍복근 권사님께서 대학 갈 때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세계 일주의 꿈이 있으셨는데 호주에 갔다가 이제 또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친구가 이 성매매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하는 애 하면 아니야 하면서 선입견 가지고 있는 한 대표님에게 그 친구가 가족을 돌보고 그런 좀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겐 아니지만 어쨌든 그 느낌으로 네.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한 기쁨을 누리셔가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계 일주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져줬는데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코인트리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볼리비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멕시코, 네.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 가시는 이유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그와 함께 고민하고 계신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제 대표님의 아내분과 또 아드님이죠, 둘째? 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 자녀들과 네. 거기서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또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14년 세계 일주 하신 지 15년 네. 되셨어요. 그리고 코인트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나는 뭐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움직였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맞아요.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네?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학교 문을 열었을 때 네?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랬었고 또 아이들이 이제 잘 커서 네? 뭐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이제 급여를 기부를 한다거나 또 마을에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자기들의 소유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열심히 대학을 보냈더니 대학 졸업한 후에 와갖고 나 여기서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져와 주시고 우리 아이 뭐 막 볼리비아 떠날 때는 땅을 하나 주겠다고 여기 살으라고 주민들이 감동을 받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지금도 나중에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방문을 하면은 정말 뭐 한 500m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것들도 해주시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표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더불어는 이제 진짜 초반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저희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자비로 날아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숙식하면서 화장실 하나에 13명이서 지내면서 아침에 모닝똥 싸기 위한 전쟁을 벌이면서 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학교도 같이 짓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감사한 건 사실 제 아내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에서 있을 때도 하혈을 45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 돌아가자고 해도 이제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 이제 그런다고 했었고 멕시코에서 사실 3번의 유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치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 그곳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저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시절이니까 그렇죠. 주어진 일이 있을 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사실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신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거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네. 과연 그녀에게는 내가 선물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 그건 불공정 거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끝까지 봐야겠지만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그 외에 사건 사고들은 너무나 많아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은 크게 감동으로 오지 않지만은 진료소를 하면서는 살아나는 친구들이에요. 아팠다가 이 친구는 힘들었다가 분명히 장애를 가졌어야 되는 친구인데 에? 치료받고 원래 건강해진 그 모습을 동네에선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버려 네. 두니까 아플 때. 네, 근데 이제 변화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장애를 앓지 않고 살 때, 목숨을 구할 때, 뭐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때, 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너무 또 행복하고 또 그 아이들 커가는 것도 보니까 또 행복하고 이제 그런 즐거운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민들이 좀 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사실 그런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없었다. 환영은 다 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시선 약간 그런 시선은 없었어요? 회의적인? 그런 시선을 느낄 사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상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 곁에 있으면은 타인이 하는 소리를 들을 시간이 겨를이 없군요. 없어요. 네,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애들 죽어가고 매일매일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매일매일이 긴급 상황이에요. 특히나 병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긴급 구호 그다음에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그리고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다른 비영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곳을 지켰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없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걸 아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을 거고 진료를 못 받을 거고 이제 그래서 계속 학교도 열고 계속 긴급고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있었으니. 네, 끝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늘 사랑받았고 특히나 또 아이들에게는 늘 사랑을 또 저희 선생님도 잘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건 그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 대표님께서 아이들에게 진료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명 한 명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네. 그럼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구하는 건가요? 네, 또 엄청난 면접을 봅니다. 그거는 약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고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와 차별성이 있다면은 사실 급여 같은 경우나 처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거기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네, 그렇죠. 이제 정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면 뭐 때문에 포기할까라고 한다면은 전 물질 때문에 포기할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근데 제가 세운 단체에서의 제가 고용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유함이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게 늘 경쟁률이 높고 그 때문에 늘 좋은 사람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서 고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분들은 감사하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 다 돌아와서 우리 한 대표님이 모금을 해야 되는 부담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모금을 하는데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지.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 QC가 잘 된 거예요. 팔 수 있다. 네, 이거는 너무나 이분들이 제가 돈만 가져다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쁘게 운영을 확신이 해주시기 있으시니까.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묻고 싶은 게 이제 물론 전 세계의 후원자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국내에 와서 또 후원을 또 받아야 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 생각에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 들어오면 5만 원 어치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네. 이게 먹여 살려야 될 아이들이 다 있고 이제는 요만큼만 그렇게 후원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가 될 수 없으니 그것이 다 부담일 거 아니에요. 부담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근데 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들을 정해놓고 달리고는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의 범위가 사실은
타인이 보기에 저희 부모님 모시기에 좀 지나치다고는 하죠. 잠을 줄이거나 더 현장을 다니거나 네.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는 네. 그건 또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통로가 제가 제 통로로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많은 친구들의 이제 통로가 되어 주려면은 또 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네. 힘들지만 억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억울한 건 그런 거야. 제가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힘들어야 할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싫은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이 대가는 일이라니까. 너무 커. 근데 왜 크냐? 생명을 살리는데 이 정도의 헌신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건 강도와 날로 먹겠다는 바가 거죠. 없다.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기도하는 부분은 많은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조금씩 뭐 제 짐이라고 말하면 저의 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른 약간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도 거룩한 부담을 좀 같이 나누면은 좋겠다. 좀 커버하면 좋겠다. 또 그분들도 그 행복을 좀 또 맛볼 수 있고. 그럼요.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봐도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또 100원만을 하시는 거겠죠. 그럼요. 고아 가부를 살리는 것만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불행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후원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또 너무 감사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후원자분들이 우리 한 대표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을 나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 후원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저의 꿈도 없었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이 기적들도 없었을 거고. 이런 저는 그 작은 연대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진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주의 은혜 나누면은 미움 다툰 시기를 버리고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작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해준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공존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더 큰 변화가 지금처럼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우리 한 대표님 얘기를 쭉 들으면 늘 우리 한 대표님 뵐 때마다 또 얘기 들을 때마다 드는 같은 생각인데 본인이 꿈꿨지만 멱살 잡고 온 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꿈꿨지만 그거보다 더 큰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병원과 보육원과 이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거 멱살 잡고 하나님께서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한 대표님은 더 큰 꿈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또 끌고 가시겠구나. 그걸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합니다, 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리 한영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